자, 이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그 규명을 발표를 이제 나섰던 경찰 수사본부가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최종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서울경찰청하고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그리고 하위직들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28명을 그 송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죠. 그걸 검찰에 넘기고 74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수사 결과 이상민 행정부 장관 등 일명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윗선에 대해서 수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하는 의문은 또 들고요. 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꼬리 자르기, 용두삼이라고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는 이제 윗선의 책임 소재일 텐데 밑에 실무진들, 아까 말했던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이런 실무진들만 기소가 되고 윗선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는 법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혀 책임을 묻지를 않았어요. 네. 도대체 158명이 숨진 대형 참사에 법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윗선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 용두사미로 실무진들만 처벌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은요, 헌법 7조에 보면은 국민 전체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리는 없더라도 안전 주무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라도 대통령이 만류를 하더라도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기대와는 달리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경찰 수사본부에 이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오늘 활동이 종료가 됐는데 야당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민 행정복지부 장관을 파면하고 또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방금 그게 속보인데요. 네. 오후 4시부터 마지막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여야 간에 대치가 되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을 분명하게 결과보고서에 넣자. 그리고 야당은 무슨 소리냐, 법리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그걸 넣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상민과 여러 관계자들이 국조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위증한 거에 대해서 야당은 그걸 위증을 고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건 위증이 아니고 고발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네. 이게 대치가 돼 있었는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이상민 장관 등 8명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을 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윗선의 책임,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윗선의 책임이 분명하다. 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속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네. 동의를 안 했었잖아요. 그때 전체 회의에서 채택하기 전에 우리는 동의를 못하니까 퇴장하겠다. 그리고 야 3당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했다는 방금 속보입니다. 네. 네. 여야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친윤계 분들과 팽팽한 또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걸 사의 표명을 하면은 수리를 하든지 해촉을 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일 텐데 정무직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해버렸어요. 네. 해임이라는 것은 책임을 물어서 직을 박탈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해임을 해서 친윤 윤핵관들이 제2의 유승민이다. 반윤의 우두머리다. 라고 나경원 전 의원을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개각대도 거론됐는데 입각을 못한 이유가 흠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신공격성 혹은 도덕적인 흠결까지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장제원을 비롯해서 윤핵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2의 유승민으로 나경원 의원을 만들어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윤핵관들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하고 윤핵관들이 지금 이제 뭔가 당을 완전히 당대표를 본인들에게 맹종하는 당대표를 만들어가지고 네. 결국은 공천권, 당대표에 있는 공천권을 친윤 혹은 친검사 출신들을 공천을 해서 윤석열 당으로 재편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경원 혹은 비윤 세력들에 대해서는 전부 눌러앉히거나 네. 제재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왜 같은 당인데 왜 이렇게 이제 격하게 바로 해임을 하느냐 칼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바로 친윤계가 공천권을 쥐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상민 장관은 해임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하지 않았고 나 전 의원은 칼같이 해임했다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윤 대통령하고 윤핵관들이 지금 이제 본인이 조금 자리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윤핵관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힘할 리가 없는데 네. 중간에 윤핵관들이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고 그래서 나를 해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1시간 전에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냐. 당신 해임한 것은 다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대통령이 해임한 거다라고 네. 일축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동화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동화사를 방문을 그 해가지고 이유가 뭐죠? 네. 지금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마음의 정돈을 하고 있는데 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출마할 거냐? 그랬더니 마음의 결심이 서고 있다. 하지만은 지금은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 때문에 네. 순방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선언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뭔가 추인을 받아가지고 네. 나오고 싶은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해서 나경원을 인정할 것인지 그건 의문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응원하는 등 나 전 의원은 대통령을 굉장히 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서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다. 뭔가 주장에 있어서 왜곡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핵관들이 나경원 본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지 대통령과 나하고 관계는 옛날부터 같은 대학 출신에다가 공부도 같이 하고 내가 선거운동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날 그렇게 내칠 뿐이 아니다라고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히려 소위 김장연대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여서 나경원 대표의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 38 전당대회 흐름, 또 승기, 분위기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심을 잡은 김장연대, 네. 김기현 대표하고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이 주요한 이제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윤, 반윤 혹은 친윤, 비윤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은 네. 원하지 않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당내 균열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정지 작업으로 비윤 세력으로 보이는 비윤 성향으로 보이는 우리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장이나 기후대사 이런 것들이 해임을 해가지고 네. 나경원은 아니다 이런 시그널을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윤핵관들은 이틀 동안에 계속해서 나경원을 공격하는 것도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원들에게 전파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윤심을 대변하고 있던 윤심을 받았다고 하는 김기현 대표를 네. 힘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대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결선투표제 그리고 민주당 기본사회 구상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걸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들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거기에 네. 직접 위원장을 본인이 맡겠다라는 거고요. 부위원장은 이제 우원식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기본사회는 이번에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일정 수준 이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구상입니다. 네. 자, 이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본사회는 이제 민생 행보로 보이지만 대통령 중임제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개헌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국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성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중임제 개헌에 본인의 소신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세 가지 조건이 선결 조건인데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본인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가는 데마다 이제 그거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설날 밥상머리에서는 이재명 검찰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보다 민생 관련된 거 혹은 중임제 개헌, 기본사회위원회 이런 것들로 관심을 분산하고 민생도 챙기고 검찰도 싸우지만 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그런 의도 전략도 읽힙니다. 네, 한편 또 강기정 시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박람회죠. 네.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있는 그 CES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 하다가 3년 만에 진행이 돼서 세계적으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그냥 가서 방문, 관람한 게 아니라 광주 홍보관을 광주의 기업 8개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광주에 우리 회사의 제품들도 설명을 하고 많이 계약도 체결하고 MOU도 체결을 하고 왔죠. 어제 그래서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가장 큰 성과가 민선 8기가 강조하는 게 반도체, 인공지능, 모빌리티 산업이거든요. 네네. 가서 보니까 반도체, 인공지능, 모빌리티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의 추세하고 맞는다. 네네. 이걸 일치한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와서 대단히 큰 성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수출이나 계약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로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속보와 더불어서 생생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김명진 대표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